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케이프 베서스트 동쪽 해안으로 떠나는 일생에 한 번뿐인 북극 탐험대에 여러분이 탑승한다고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곳은 지구 행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네요. 최종 목적지는 스모킹 힐스라고 알려진 믿을 수 없는 장소예요. 이 붉은 줄무늬 바위들은 거기서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오직 우리 행성 밖에 화성에서만 발견되는 미네랄이 있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곳이 화성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작은 함선을 올라타 가판으로 가서 지평선 위에 특이한 장면을 포착해요. 바닷가 언덕 근처에 연기구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마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캠프파이어를 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연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가이드가 알려줘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화산이라고 추측해요. 가판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보아하니 폭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가이드는 웃으면서 이건 그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해요. 화산은 보통 지각판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돼요. 지구 표면의 파열로 뜨거운 용암과 가스가 지표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스모킹 힐스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끊임없는 연기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해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그것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돌들은 어제 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에 의하면 스모킹 힐스의 땅은 적어도 몇백 년 동안 연기 구름을 방출하고 있다고 해요. 쉬지 않고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불에 타고 있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천 년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함선에서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지시사항이 순서대로 있어요. 탐험대장은 여러분이 고위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일반 등산화와 옷을 특수복과 방독 마스크로 교체했어요. 지금 안전한 거리에서 보고 있는 연기구름은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화학물질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를 마실 때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고 싶겠지만 맨손으로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전설에 따르면 스모킹 힐스를 탐험한 첫 번째 대원이 실수로 이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장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스모킹 힐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일랜드 탐험가 로버트 맥클루어 대장은 5년 넘게 실종된 사라진 탐험가 존 플랭클린 경을 찾기 위해 탐험대를 이끌었어요. 탐험대는 도중에 잘못 좌회전했다가 이 불타는 바위들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활화산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자신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맥클루어는 호기심이 생겨 돌의 샘플을 배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그의 마호가니 책상에 구멍을 냈다고 해요. 기념품을 집에 가져가고 싶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책상에 구멍을 내진 않겠지만 그걸 가져가기 위해 쓰려는 용기나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분명 뚫게 될 거예요. 이제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을 탐험할 준비가 됐어요. 탐험대 대원들은 작은 배를 나눠 탔어요. 해안으로 가는 길에 한 무리의 동물을 발견해요. 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식사 시간인 것 같네요. 스모킹 힐스는 북극 툰드라에 위치해 있는데 그 근처에는 풍부한 동식물이 있어요. 천천히 해안으로 접근해요. 이제 절벽이 누군가에 의해 손으로 그려진 것 같아 보이는 붉은 줄무늬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구에는 이런 비슷한 언덕이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 페루에서 남미까지 펼쳐져 있어요. 소위 무지개산 또는 7가지 색의 산은 매혹적인 자연현상이에요. 다양한 미네랄 침전물에 의해 형성되었죠. 스모킹 힐스가 주로 빨간색인 반면 페루의 이 산들은 보라색, 금색, 빨간색 그리고 심지어 청록색의 줄무늬가 있어요. 마침내 스모킹 힐스 기슭에 배를 대고 하이킹을 시작해요. 특수부츠를 신고 발을 디디기가 어렵네요. 밑창은 높은 온도를 견디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건 확실히 어려워요. 어느새 불타는 바위에 최대한 가까이 왔어요. 첫인상은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간이 살기 위한 조건은 혹독해요. 이곳은 사람이 있기 힘든데 이곳의 모든 것들이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여러분은 호기심도 넘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바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타고 있는지 자문해 볼지도 몰라요. 이 이면의 과학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위는 이파남이라고 해요. 점토 광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암의 한 종류죠. 가이드는 연기의 비밀이 땅에 있다고 해요. 토양은 황과 석탄에 의해 형성되었어요. 이게 산소와 접촉할 때 자연스럽게 점화되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연기를 방출해요. 이 지역의 몇 안 되는 연못에는 강한 산성의 물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세계적인 지역이 음의 pH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 뜻은 이 물이 자연적으로 부식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감히 마시지 마세요. 배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물병을 갖고 가세요. 거기서 몇 시간을 보내지만 하루 종일 있는 듯해요. 수트는 무겁고 방독면을 통해 숨 쉬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안함의 개념이 아니죠. 하루가 끝날 무렵 아름다운 북극의 석양을 즐기며 배로 돌아가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멋진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대신 우주로 여행을 갈 거예요. 물론 은유적으로 말이죠. 가이드는 스모킹 힐스와 화성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요.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건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에요.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스모킹 힐스에서 자로 사이트의 흥미로운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자로 사이트는 화성의 풍부한 광물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게 화성의 과거 어느 시점에 흐르는 물이 있었다는 걸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자로 사이트는 지하수가 있어야 형성되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발견은 과학이 돌파구로 다가갈 수 있는 단계를 많이 제공해 줄 거예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화성은 생명체가 발달한 행성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행성으로 과학 연구 지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대기 온도는 지상 생명체가 견디기엔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는 지구와 비슷했었어요. 가장 필요한 증거는 물이 흐르는 증거를 찾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말하는 동안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있어요. 과거든 현재든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월면 자동차인 큐리오시티는 지금까지 3,566일 이상 화성 표면을 탐사해 오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9년 279일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왜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 찾기를 열망하는 걸까요? 나사에 따르면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건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북극 툰드라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신나지 않나요? 이제 배에 오른 지 4일째고 탐험은 끝나가고 있어요. 캐나다 본토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방금 많은 감명을 받으며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를 방문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말해줄 차례예요. 아래 댓글에 다 적어주세요.